오늘 낭독할 책은 나를 수놓은 삶의 작은 장면들,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입니다. 지은이 강진이. 정겨운 그림과 소박한 글로 삶을 그리는 화가 강진이. 꿈 많던 미대생이 되었지만 시간은 빠르게 지나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었다. 버거운 일상 속에서 유일하게 남긴 건 버릇처럼 그려왔던 그림 일기였다. 수십 년간 매일을 기록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고 어릴 적 기억을 더듬으며 평온을 맞이했다. 캔버스에 선을 긋고 색을 입히며 자신만의 작은 행복의 순간들을 더듬어갔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다시 그림이 그리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쌓여가는 작품으로 전시회도 열고 SNS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삼성화재 교보생명 달력 제작에 참여했고 월간 생활성서에 3년간 그림일기를 연재했다. 16회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을 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너에게 행복을 줄 게가 있다. 누군가 내 그림을 보고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임을 느낍니다 라는 말을 적어 놓았다. 나 역시 그림을 그리며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네, 지은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은 2015년 6월에 출간된 저자의 책 너에게 행복을 줄게 확장판인데요. 기존에 수록되었던 글과 그림 중 일부를 고르고 또 이 51편에 새로 쓰고 그린 글과 그림을 하나의 책으로 묶었다고 합니다. 네, 목차는 총 4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2부는 내 마음 환해지는 기억들이 있다. 3부 이런 사랑 이전에도 있었는지 가물거릴 때쯤. 4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4부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어요. 4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낭독하겠습니다. 인생의 메마른 시기가 왔다 해서 한없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 같은 시기가 왔다 해서 그 역시 한없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봄비가 내릴 것이고 다시 밝은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가난이 우리를 키운 시절 집 앞 화단에 분꽃이 있었다. 까만 씨앗을 벗겨내면 나오는 하얀 알맹이를 돌로 빻아 분가루로 만들어 볼에 하얗게 칠하고 호박꽃 수술을 따다 손톱에 칠하며 소꿉놀이했다. 해가 저물어가는 줄도 모르고 소꿉이라고 해봐야 플라스틱 종지 몇 개가 전부였지만 풀을 뜯고 붉은 벽돌을 빻아 만든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김치와 모래로 한 밥을 친구들과 냠냠 먹으면 신기하게도 정말 배가 부른 것 같았다. 더운 날은 그늘을 찾아 소꿉을 펼쳤고 추워 손가락이 고바질 때면 따뜻한 햇살 아래 자리를 폈다. 매일매일 같은 놀이를 반복해도 늘 즐거웠던 소꿉놀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아쉽고. 돌아보니 어린 시절 우린 그랬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물건도 꼭 필요한 만큼 가졌다. 방도 부족해 한 방에서 친구가 부대끼며 함께 잠을 잤다. 하지만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니 지금은 가난이라고 생각되는 그것들이 그 시절 우리를 키웠다. 할머니와 토마토밭. 내 어릴 적 여름 간식은 붉게 익은 토마토였다. 양손으로 잡고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툭 터지며 입안을 가득 채우는 토마토 가죽. 지금은 고층 아파트가 숲을 이룬 양재천 근처 외할머니와 함께 다라이를 들고 동네에 있는 토마토 밭으로 토마토 간식을 사러 가곤 했다. 밭으로 가면 맛도 좋고 값도 좋게 살 수 있어 토마토는 꼭 토마토 밭에서 사시곤 했던 할머니. 뜨겁게 달궈진 여름날 햇볕을 뚫고 힘겹게 사온 토마토를 집에 오자마자 찬물에 씻어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다디달게 차오르던 그 맛. 결코 잊을 수 없다. 아무리 맛 좋다 하는 토마토들을 먹어봐도 할머니와 함께 사온 그 토마토, 할머니 다라이에서 꺼낸 그 토마토만큼은 결코 못하다. 가족 입에 들어갈 끼니를 책임지는 엄마가 되고 보니 그 먼 거리를 무거운 다라이를 일고 왕복한 할머니의 마음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가족을 위해 온전히 희생하신 그분의 삶이 오늘따라 가슴을 묵직하게 누른다. 오이소박이. 노래는 추억이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을 듣고 있으면 반짝이며 눈부시는 햇살을 품은 싱그러운 나무 아래를 걷는 20대의 내가 겹쳐 보인다. 그때 만난 사람, 그때 좋아했던 장소, 즐겨 입던 옷. 젊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을까? 버나드 쇼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말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젊은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시기를 지나며 실패하고 잃고 견뎌내면서 젊음의 가치를 깨닫는 나이가 되어가는 중이다. 오늘은 모처럼 내가 좋아하는 김치를 담근다. 오이소박이. 그때 노래를 들으니 시간이 멈춘 듯 20대의 꿈만 턴 내가 그립기도 하지만 알맞게 익은 오이소박이에 물 마른 밥을 먹을 생각하는 지금의 나는 마음에 든다. 첫 그림 일기. 달콤한 복숭아 2개 쟁반에 담겨 나를 기다리고 땀으로 얼룩진 나를 씻겨줄 엄마가 기다리는 우리 집. 지하수라 더 차디찬 물에 비누칠 박박해서 엄마가 구석구석 씻겨준다. 눈도 번쩍, 입도 번쩍, 정신도 번쩍. 그날 저녁 만세 하고 서 있는 벌거벗은 내 모습을 엄마의 도움으로 처음 그림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난다. 기상과 취침, 시계 그림이 있는 그 일기장에 복숭아 2개의 색연필로 칠하고 엄마가 불러주는 일기를 한 글자 한 글자 삐뚤빼뚤 써내려가며 설레던 내 마음 아슬하다. 요즘 아이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참으로 더딘 배움이지만 하루라는 삶을 마음으로 배워 익힌 처음의 그날. 마음속 한가운데. 어릴 때 나는 아빠가 들어가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다. 내 입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말해본 기억이 없어 왠지 어색했고 음악시간 선생님의 풍금 반주에 맞춰 동요를 따라 부르게 될 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금기어라도 되는 듯 목구멍 깊은 곳에서 간질간질 맴돌다 그냥 얼버무리곤 했다. 초등학교 때는 아빠의 부재가 창피했고 숨기고 싶었다. 어쩌면 그래서 1살 아래 남동생은 친구들에게 아빠가 미국 가셨다고 얘기하고 다녔는지도 모른다. 중학교 1학년 첫 미술 시간에 부모님 그리기를 하면서 나처럼 아빠가 혹은 엄마가 안 계신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늘 일하느라 바쁜 엄마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집안일을 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너무 일찍 떠나버린 아빠는 수염으로 턱이 거스름하고 망치를 들고 못질하는 모습으로 나는 내 마음속에 엄마 아빠를 그렇게 그렸다. 그때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다. 부모님은 삶과 죽음을 떠나 언제나 내 마음속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삶의 매 순간 참으로 선명하게 나를 멈춰서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존재. 엄마, 아빠. 부모님은 내 존재의 가장 선한 본질인지도 모른다. 제가 지금 낭독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요.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이렇게 짧은 글을 보고 작가님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가슴 속에 있는 존재.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글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네요. 이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이 책은요. 일단 흐름이 굉장히 천천히 가는 책이라서 좋았어요. 어떤 글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빨리 읽게 되는 글들이 있어요. 다음 내용이 뭐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책은요. 다음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보다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정말 내 가슴에서 느끼면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좋았던 거는요. 제가 잠깐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가님께서 직접 글과 그림을 그리고 썼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도 그냥 그림을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해보게 돼요. 이 그림 안에서는 작가님은 어떤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을까?
또 이 그림을 보면서 나도 흡사 이 그림만의 주인공이 되었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행복이요,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 것 같네요.